오늘 그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사업 설명은 제 그 유튜브 강의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요즘에 저희 팀이나 아니면 그 사업자들한테, 제 스토리를 들려주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가 들었을 때 더,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준비해 왔고요. 누구나 그 처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 11년 전에 이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 저한테는 결핍이었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뉴스키너들 중에서요, 금수저랑 흙수저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예요.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흙수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요, 뉴스킨 아닌 다른 세상에서는 뭐 만족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지언정, 뉴스킨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자신 가슴 안에 있는 무언가가요,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금수저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그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팀메리트 돼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공개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제가 팀메리트 돼서 처음으로 공개한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서도 꿈이 있으면요, 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핍이 크면 클수록 성공하기가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더 저는 결핍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요, 한 25평에서 한 32평 요쯤 사시는 분들이 제 만족을 잘하는 것 같아. 그 이하든 그 이상으로 살면 뭔가 좀 다른 눈빛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한 20 몇 평에서 30 몇 평, 이 정도 사시는 분들이 뭔가 에너지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 할 때 저처럼 아예 못 살던가 아니면 아예 잘 살아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월세 15만 원짜리 살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힘들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김밥을 먹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사업하고 있다고 얘기한들 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순간 스폰서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상용이는 힘드니까, 상용이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하면서 자꾸 열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강력한 훈련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날은 저한테 오더니 너 진짜 성공하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진짜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나 진짜 성공해야 돼요. 이랬더니 미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450만 원 정도 든대요. 너무 놀랄 금액이었어요. 제 나이 26살 때.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성공하려면 미국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무조건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했더니 왜 감사하니요?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감사하니? 그때 제가 느꼈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는 정말 뭐 얄짤 없구나. 그래가지고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주얼리 할 때 세계대회 금메달 가기 위해서 제가 훈련받았고 제가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아티스트라면 영혼 같은 거죠, 작품은.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우리 집에 누가 초대돼서 좀 소중한 사람들 오면 이런저런 제 작품을 보여주면서 제 20대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이제 잘하는 건 뭐냐면 한 여자를 정리하면 확실히 정리합니다. 네. 다른 여자한테 갈 때는요, 그 과거 여자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얼리는 주얼리고, 내가 지금 접한 건 뉴스킨이기 때문에 뉴스킨으로 아예 돌아서자. 그 과거 교환 일기 따위는 다 녹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금을 녹여가면서 미국을 갔어요. 가서 제가 저 싸이월드에서 또 우연히 찾은 건데 2011년 11월 6일 날 제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표정 봐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밝지 못합니까? 왜 밝지 못했냐면, 와보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 나 혼자 왔지? 내가 좀만 더 집중했으면, 이 큰 무대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라면, 내가 2년을 더 진짜 정말 불태울 수 있는데, 혼자 온 걸,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어떤 근심이 있었던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진은, 컨벤션, 제가 그 대리점이었는데 그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악착같이, 제 성격이 원래 악착 같고 막 그런 뭐 아저씨 그 아주머니 같은 성격이 없거든요. 근데 뉴스킨 하면서 너무 성공하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억세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그 안내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막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빨리 사진 찍어달라고, 내 2년 뒤에 나는 여기 쓴다고 이러면서 제가 악착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층마다 그 뭔가 공기가 다르구나. 이 1층으로 가야 되겠구나.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자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처음과 끝이, 저는 진정한 제 자유를 찾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인생은 너무 짧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제가 또 눈치 없이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니까 어린이들이 늙지 않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놀까? 오늘은 어떤 신나는 일이 있을까? 이런 건데, 어른들이 되면,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네. 정말 싫다. 뭐 이런 어떤 그 계획적인 삶, 이런 것 때문에 늙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철들고 싶지가 않고, 너무 놀고 싶고, 왜 이렇게 놀 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면 뭐하고 놀지? 또 뭐, 어떤 사람을 돕지? 뭐 이러면서 진짜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돕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런 어떤, 저는 이 자유, 이 두 글자를요, 컨벤션에서 제대로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원래 컨벤션이나 랠리 이런 데 갔다 오면 막 느끼는 그대로 뭐 하자마자 바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명언이 마이클 조던이 그랬잖아요. 제가 덩크슛인가 그걸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실은 전 또 다른 기네스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골 실패율 제일 많이 던져서 제일 많이 안 들어간 것도 1등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짐했어요. 내가 성공하려면 실수 실패가 많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여자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와가지고 좋은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내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가끔 사기도 당해보고, 가끔 말도 안 되는 그 비참한 사건에 한번 연루되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그런 힘들을 내가 가져 나가는 거구나 이러면서 제가 사람 많이 만나기로 그냥 작정을 하고 온 거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제 사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너무 26살이 시작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없고 명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명단을 찾을 수 있을까? 저란 남자는요, 백사모나 어떤 줌이나 어떤 하여튼 무슨 세미나든요 들으면요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들으면요 아 참 좋았다 끝이에요. 저는요 이 들을 때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항상 메모를 했어요. 오늘 끝나고 이 행동을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겠지만 나는 실수 실패를 하더라도 행동하고 자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교 뭐 성균관대 뭐 중앙대 뭐 이런데 네트워크 학과가 많다면서요. 아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한번 혹시 가보신 분 이렇게 손 들면요 거진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저 생각을 해요. 저 가봤어요. 갔는데요. 왜 이렇게 젊은 처자들이 많어? 그러면요 젊은 처자들은 다 화장품 쓸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었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 대문에서 이렇게 흔들 거 몇 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대요. 아, 딱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 저기 그늘진 데 있잖아요. 거기 자리 잡고 계세요. 네, 이랬어요. 했더니 아, 왜 그러냐요? 했더니 아, 일단 앉아 계세요. 제가 이제부터 사람을 데리고 갈 건데 어머님은 제가 딱 앉혀놓으면 대문 딱 해가지고 마셔버린 다음에 예약 잡으시면 돼요. 네, 딱 그랬어요. 아, 그럼 알겠대. 데리고 오래. 그 내가 이제 바인더 이렇게 딱 있으면요. 뭐 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강의 듣고 창조적인 생각을 했는데 뭐 언제 다른 사람들은 자료 만들다가 시간 다 걸더라고요. 난 자료 하나도 없어 저는. 그냥 제 생각이 자료고 제 그냥 몸뚱어리가 자료예요 저는.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야. 아 저는 여자 예전에 그 총각 때 꼬실 때도요 전략과 전술 뭐 이런 거 짤 시간이 없어. 그냥 전략과 전술은 비벼대면서 나오는 거예요. 비벼대면서 아 여자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여자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아, 내 매력을 찾아가는 거지. 언제 절에 들어가갖고 스님이 돼가지고 돌을 닦고 여자를 꼬셔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찾아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했더니 다 착하더라고요. 아, 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화장품 뭐 써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뭘 쓴대요. 그러면 10점 만점 중에 한 몇 점이나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했더니 몇 점이래요. 아, 그래요? 혹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먹어도 되는 제품이 있으면 발라볼 의향이 있냐? 한 번 발라봐도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 제품이 있다라면 진짜 한번 발라볼 의향이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지금 있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밑에 딱 앉히면요. 어머님이 크게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탁 마셔요. 그러면 애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제가 바인더를 딱 딱 펴놓고 자 진짜 오늘 여기는 학교기 때문에 얼굴에 발라줄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센터가 선릉에 있는데 뭐 부산 사람들 뭐 부산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부산에 있는데 선릉에 있는데 그날 이때 오시면 제가 풀케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바인더 종이 안에 시스템 있는 시간에는 다 예약이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만 딱 이렇게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백지를 놔두면 사람들이 잘 안 쓰더라고. 그러면 제가 막 빼곡해놓고 몇 개 이렇게 구멍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놔두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릉에 와가지고 풀 데모를 하면서 제가 고객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어느 날 장례식을 제가 갔는데 또 깨달음이 온 거야. 깨달음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래서 장례식장 끝나고 이제 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술 한잔을 먹는데 요거는 요즘에도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진짜 간절하면 한번 써보세요. 제 파트너들도 많이 써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술 먹으면서 한잔 하자 탁 먹으면서 자꾸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니까 애들이 왜 그러니 아니야 한 잔 더 줘봐. 또 먹었어요. 왜 그러니 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너네 나 죽으면 올 거냐? 딱 이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 그 죽으면 올 거냐고. 아, 그만 가자, 안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서 오냐? 나 지금 죽겠어. 지금 도와줘. 야, 비즈니스가 쉽냐? 야,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뭐,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나 죽어서 오지도 마. 살았을 때 도와줘. 너 나 죽었을 때 얼마 주려고 했어? 그만큼 도와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진짜 간절하구나. 얘가 진짜 이 비즈니스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또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제품, 뭐가 어렵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죽어서 왜 오냐? 지금 와라. 지금 도와줘라. 이러면요, 뭐, 안 도와주는 사람은 지금 빨리 그냥 친구 명단에서 데스노트로 이렇게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부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참 그때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이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바지 갈바닉, 뭐 갈바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인스타 피드 하는 것처럼 제가 올려놨는데, 부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팔고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만나서 데모스트레이션도 해야 되고 이삽에 대한 쇼도 플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악착같이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샀으니까. 자꾸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인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를 팔고 그냥 땡처리하는 그런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어차피 당신 지금 여기서 몇십만 원 투자했는데 저 만나면 효과 10배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왜 자꾸 안 만납니까? 그 다음에 뭐 서울 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부산 가는데 그냥 만나서요. 제 얘기 들으시면 된다고. 왜 팔고 끝나는 사람을 만듭니까? 저는요. 진짜 이 비즈니스에 목숨 걸고요. 비프 애프터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딱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면 부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6, 7 막 이러니까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시골 촌놈, 서울 촌놈이라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 서울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 남자예요, 제가. 이렇게 구수하게 생겼지만, 서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속터미널 갔는데도 이제 제가 되게 이렇게 쫑거예요. 왜냐면 부산 영화 보면 막 친구 영화 보면 막 무섭잖아요. 뭐 많이 무었냐 막 이러면서 막 칼빵하고 막 이러니까 뭐 부산 사투리 또 남자들이 또 목소리 깔고 하면 되게 무섭더라고 저는. 그 내가 아, 부산이 내가 살면서 처음 가는데 내가 찾아갈 수 있을까? 근데 성공은 너무 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이러니까 진짜 어떤 깡으로 갔는지 몰라도 그냥 대문 가방 하나 챙겨가지고 부산 터미널에서 그 여성분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진짜 나오실 거죠? 이런 전화예요. 막 멋있는 전화도 아니고 저 진짜 출발합니다. 뭐 이번 정거장에서 내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갔는데 진짜 나오실 거죠? 저 진짜 탑니다 하면서 막 표까지 끊어줘 막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딱 내렸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일이 안 끝나나 바쁘나.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속터미널에서 계속 혼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다시 서울로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난 진짜 좋은 거 전달하려고 왔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또 저런 남자가 또 이제 화가 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남자거든요, 제가. 이대로 서울 가면 제가 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까지 부산 왔는데 한 번도 안 왔는데 나 혼자 한번 부산에서 뭐 가장 핫한 데 한번 가가지고 한번 사진 찍고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면서 제가 갔던 데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택시 타고 갔는데 그 바다가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 무슨 뭐 조개구이랑 이런 것들 되게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뭐 무슨 집 하던데 민식이 집인가 하여튼 뭘 하여튼 그 민식이법이고 하여튼 무슨 집 하더라고. 근데 거기 갔어. 아 하진이인가? 하여튼 거기 갔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소주 한 잔 쫙 먹어가면서 조개구이를 먹어가면서 그때 당시 한참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냥 거기서 먹고 제가 이제 카스에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글을 올렸어요. 난 진짜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사람들 날 안 만나줄까? 내 진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사장님 진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럼 진짜까지 안 가냐? 제가 진짜. 근데 고객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막 나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왔었죠. 막 막 제가 더 숙였어요. 왔었죠. 근데 진짜 제가 드릴 게 많았는데 참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했더니 집안이 엄해가지고 6시 이후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카스를 봤을 땐 클럽도 다니고 참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봤는데 그 제가 뭘 느꼈어요. 날 만나는 게 부담스럽구나. 근데 제가 이제 눈치가 빠르지만 그래도 눈치 없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유 진짜 제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 다 보면 제 과거사 나와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부산 오면 꼭 만나주겠대.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부산 또 오라는 거야. 막 화가 나 있는데 뭐 또 오면 만나주겠대. 사장님들은 그때 그럼 또 부산 가요 안 가요? 그럼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근데 또 갔죠. 또 가면서 제가 한 번 당했는데 2번 당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갔냐면요. 이 여성분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부산에 약속 5개 잡고 가자. 그러면 4명 나도 1명은 만날 수 있겠지. 3명 캔슬해도 2명은 만날 수 있겠지 하면서 제가 지방에 대한 사업의 노하우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까지 가고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터미널에서 버스비를 내고 가는데 1명만 믿고 가면 내가 아마추어다. 최대한 약속을 많이 잡고 가서 하나를 성과를 이루고 오면 나는 참 지방까지 간 걸 잘한 거다. 이러고 제가 딱 이제 간 거예요. 그 여성분이 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약속을 한 4-5개 잡고 갔기 때문에 그 여성분 아니더라도 만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화는 많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하드웨어가 아니라 저한테 그 여자는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여성분한테는 제가 하드웨어 인척을 해야죠. 왜냐면 이제 정말 계속 미안한 감정을 주면요. 제가 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또 안 나오니까요. 나올 때까지 가고 싶네요. 누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러니까 그 여자도 막 웃더라고. 이제 진짜 자기가 죄송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서울로 오겠대. 그래서 진짜 서울로 올 거예요? 했더니 내가 속으로 양심은 있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 오는 시간 타이밍이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세종대학교 2,000명인가 3,000명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니까 앞자리 티켓팅 2자리인가 3자리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계획은 뭐냐면 그 여자가 또 친구 1명을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그 친구랑 그 친구 여자가 데리고 오면 내가 또 2-3천 명 앞에서 사회를 보고 있겠다. 그 다음에 맨 앞자리 티켓팅 끊어주겠다. 그러면 이 분위기상 오면 그냥 리크루팅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제가 너무 간절한 그 2장의 표를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전화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했더니 전날 또 술을 많이 먹고 술병 나가지고 또 안 온 거예요. 세종대학교를. 진짜 사장님도 그때 사장님 마음은 어때요? 근데 저는요, 진짜 변태기가 있나 봐요. 더 재밌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언제까지 못 만나나 내가 계속 간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스폰서인 조규철 스폰서님께서 자기 이하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들한테 크루즈 여행을 쏘신다 그래가지고 또 타는 데가 부산이야. 부산행이에요. 부산행.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부산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여자한테 또 전화했죠. 저는 크루즈 여행을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또 이제 겸사겸사 간 건데. 저 오늘 또 이제 가는데 이제 만나줄 거야? 안 만나줄 거야? 했더니 이제 진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와서 내리는 날 그 여자랑 진짜 이제 운명적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너무 거절하고 이게 만났기 때문에 서로 그냥 얼굴만 봐도 처음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 파트너들이 저 부산 내렸을 때 저 마중 나오려고 또 부산 몇 명 와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랑 저랑 첫 만남을 제 파트너는 다 기억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성분들 데리고 그 여성분을 데리고 커피숍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모스트레이션이랑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서 남자가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자가 막 우니까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우세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걸 전달하려고 이때까지 자기를 만나려고 했던 거니. 내가 저 진짜 이거 전달하려고 만나려고 한 거예요. 계속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자기 진짜 자기가 막 그동안 막 나 안 만나주고 막 이런 거에 너무 막 눈물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됐고요. 진짜 LOI 들어갑시다. 네? 그다음에 선 넘어서 교육 받으세요 했더니요.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짐을 다 싸와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비즈니스에 전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한 명이 어떤 그 씨앗을 다룰 때요. 그냥 끝까지 가서 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해보세요. 그럼 결국에는요. 이 사업의 최고의 복수는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 친구 입에서 그 친구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이런 거였어요? 이거 듣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수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리더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명함 들고 따라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번에 또 왜 그러냐. 빨리 와보세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삼성동에 있는 그 교보문고가 좀 영품문고인가 하여튼 거기 갔어요. 네트워크 서적을 찾아보니까 네트워크 책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잘 됐다면서 어머니 네트워크 책에다가 명함 하나씩 다 꽂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님이 왜 그러니?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 스폰서가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연히 네트워크 책을 읽었는데 딱 펼치자마자 명함이 툭 떨어졌어.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 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다 있어. 이왕이면 이런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럼 어머니 그런 책을 읽다가 우리가 스폰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빨리 책을 막 꽂아요. 명함 꽂아요. 그래서 막 명함 엄청 꽂았거든요. 연락은 안 왔어요. 연락은 안 왔는데 너무 그날 하루는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사업은 큰 일이 한꺼번에 오는 사업이 아니라 작은 나의 하루하루 행동에 그 결과가 나올까 말 거라는 그 설렘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구나. 마치 이런 거구나. 사장님 꿈이 뭐예요? 구름이 사장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구름이 사장님인데 성함이 그냥 구름이라고 써있으니까 구름이라고 하니까 구름이 사장님 꿈이 뭐예요? 했더니 저는 그 복권 1등이 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사장님 그럼 이번에 몇 장 샀어요? 했더니 안 샀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해줄 말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똑같아요. 사장님 뭐가 꿈이에요? 자유예요. 저 그래서 팀멜리트를 너무 꿈꿔요. 그 사이 이번 주에 몇 명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요? 사장님들이 스폰서랑 대체 그때 무슨 말을 해줄 거예요 대체. 그게 제가 느낀 거예요. 진짜 복권왕이 꿈이라면요. 그 사람 주머니에 복권이 하나 있을 때랑 100개 있을 때랑 1000개 있을 때랑 10,000개 있을 때랑 이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토요일 저녁에 기다려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 내 하루가 수많은 콜들을 다녔든 인스타 댓글을 달았든 무슨 하여튼 행동을 한 사람들은요. 다음날 연락이 오지 않을까?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내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날 찾지 않을까라는 설렘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설렘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26살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하나 사주려고 그래도요. 리프트백 하나 사주고 인해서 하나 사줘요. 그거 언제 볼륨 맞춰요 그걸로. 나 어떡하지 했다가 제가 또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효도 대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 효도 대문. 그게 뭐냐고 막 묻는 사람들이 많는데 제 친구들 이제 다 데리고 이런 거예요. 야, 오늘 와봐라.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루타가 없다. 일로 와서 그냥 마루타만 데워줘라. 야, 너는 돈 버는 거 아니냐. 와서 얼굴 체험 한번 받자 했더니 그건 또 다 오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막 발라주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처음에는 막 웃기게 할 수 있지만 이 데모스트레이션 할 때요, 이 흔들고 이 과학 시간 있잖아요. 막 붙이고 이 과학 시간, 이 시간만큼은요,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요, 사장님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리프트 빼고 뭐 웃다가 하다가 이제는 친구들한테 딱 이랬어요. 리프트 딱 하면 이제 사람이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요. 내 눈빛 딱 보는 거죠. 야, 이제부터 진짜 진지한 얘기하니까 잘 들어. 하면서 쫙 흔들고 딱 마셨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친구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름이 사장님이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루미야. 그래. 루미 스파 때문에 구름이에요? 루미야. 너 효녀냐? 딱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엄마 사랑하냐? 너 여기 아빠 사랑하냐고. 그럼 당연하지, 안 사랑해? 너 진짜 아빠 사랑하냐? 너 효녀 되고 싶냐? 맞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이거 먹었지? 너네 어머니, 너의 사랑스러운 어머님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 이거 뭐 어디 노출되어, 화학 성분에 노출되어 있다고. 너네 어머니 지금 쓰시는 거 그거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야, 너 진짜 엄마 사랑하냐? 루미야, 너 진짜 아빠 사랑하냐고. 너 진짜 코랑 입만 숨 쉬는 게 아니라 이 모공 이거 다 이거 생식기고 이거 호흡기야 이게. 너 이거 다 구멍 모아놓으면 너 입구녕보다 더 커. 근데 먹는 거는 간, 위, 여러 가지 해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해독을 해. 근데 이 모공은 해독 기능이 없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유방암이나 암 이런 거 할 때 그 세포를 띄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렇게 향기롭대. 야, 너 진짜 효녀 되고 싶냐? 너 엄마 사랑해? 너 이거 오늘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애들이 막 엄마 소개시켜 주겠대요. 이게 제가 했던 전략이에요. 어머니를 또 만나러 갑니다. 엄마 딱 만나러 가요. 또 내 친구들이 다 남자잖아요. 그럼 딱 해요. 어머니한테 이제 대문 이제 최선을 다해서 딱 하고 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밥 좀 주시죠. 이 새끼 당당한 새끼네. 이럴 거 아니에요. 딱 밥을 먹으면서 딱 그랬어요. 친구한테, 너 잠깐 나가 있어. 왜 그러니? 잠깐 나가 있어봐. 어머니랑 둘이 할 말이 있어. 친구 딱 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남자 키우는 게 참 힘드시죠? 딱 했더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하네. 우리 엄마도 맨날 그래요. 저 힘들다고. 근데 어머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잘 표현 안 해도요. 어머니, 루미가 저랑 술 먹을 때 취하면 맨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를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해요, 어머니. 그게 남자예요. 그게 루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해? 진짜 루미가 그랬어? 예. 어머니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루미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밥 먹다가요, 막 반찬이 더 나오고요. 갈 때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상종아, 아까 나 얼굴에 발라준 거 뭐였더라고? 그거 다 놔두고 가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대문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막 성문표 다 배워가지고 달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살까. 이게 데모스트레이션이었던 거를 제가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공략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만남, 3차 만남 하면서요.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요. 어머니, 누우세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배운 거는 절대 누워서 하지 말고 의자에서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누우셔도 돼요. 내가 마사지사는 아닌데 내 어머니 앞에서 내 마사지 한번 하지 뭐. 누우세요. 그동안 또 아들이 힘들게 했나? 어깨가 왜 이렇게 뭉쳤어? 하면서 막 풀어내는 거야. 제가 원래 그런 숫기 있는 이런 성격도 아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로 얼마나 성공하고 싶으면 제가 변해가지고 제 안에 아줌마가 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막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랑 한번 어울리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어울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이즐락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 소비자분이 이내에서 리프트팩에서 이제는 막 굵직굵직한 에이즐락 이런 사이언스의 그 소비자 라인으로 바뀌는 그 놀라움을 제가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효녀데몬이라고 반드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백산모에 들었을 때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뭐 약국에 깔렸다, 뭐 약국에 나 이제 들어갔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 안 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온 국민이 다 먹어야 되고 이거 다 먹어야 될 제품인데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지? 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공부 배운 게 많으니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미치겠다 할 때 제가 또 이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제 뭐 했냐면요, 제 파트너 2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콜드를. 야, 오늘 너 한번 들어갔다 와 했더니, 들어가서 뭐라고 하니? 야, 들어가서 물어봐. 티그린 있냐고. 그거만 하면 되니. 오케이. 그거만 하면 된다면서 그 친구가 들어갔어요. 약국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 찾으세요? 했더니, 티그린 있어요?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사가 웃기겠어.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여긴 티그린도 없어요?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내가, 잘했어 하면서 이제 A 한 명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친구 이제 루미를 집어넣는 거야. 야, 루미야, 3일 있다가, 야, 이번에 너가 한번 들어갔다 와. 했더니, 뭐라고 하면 돼요? 했더니, 야, 파마렉스 있냐고 물어봐, 루미야. 그럼 그것만 하면 되니? 오케이, 그거 하면 돼. 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루미가 이제 약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뭐 찾으세요? 했더니, 여기 파마렉스 있어요? 했더니, 그게 뭐예요? 했더니, 티그린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3일 전에도 이게 뭐지? 하고, 여긴 그것도 없어요?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거야. 네, 나왔죠?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제가 정장 딱 입고, 쫙 입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마렉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사가 궁금해 안 궁금해요? 최근 들어서 파마렉스 막 티그닌 막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요즘에 좀 누가 찾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예요? 했더니, 이게 뭐냐면요, 하면서 제가 얘기할 시간을 제가 버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요, 그냥 이런 어떤 전략과 전술 없이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됐어요. 나가세요. 막 그래요. 근데, 요렇게 했더니,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뭐니? 그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잖아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제가 이제 쓰면서 약국에 있는 약사들과 뭐 대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항상 뭐냐면,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런 통계를 많이 이제 제 스스로 가져가면서 얼마나 시간이 더 가면 내가 어느 위치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루비가 되고 싶어요. 저 티메리트 될 거예요. 얘기를 하지만 진짜 속마음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게 떨리는지. 진짜 사장님이 정말 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조직 분위기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목표를 그냥 내지른 건지,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장님, 저처럼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제 예전에 남자의 법칙 부산 가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남자 4-5명이 술집에 가면 지네들끼리 얘기하겠어요? 옆 테이블을 쳐다보겠어요? 옆 테이블 쳐다본다니까, 놀고 싶으니까. 그러면 막 놀고 싶어서 쳐다보고 싶을 때요, 아가리 파이터, 주둥이 파이터들이 있잖아요. 말로만 여자 막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과 어울려 보세요. 몇 년이 지나도 여자 옆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여가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술집에 들어가서 그 술집의 모든 여성분들한테 얘기하면 다 차이더라도 한 테이블은 걸린다. 이게 내 통계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여자 만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젠. 옛날에는 뭐 소개팅 이런 거 제가 막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널 싫어한대요.
왜 날 싫어해? 날 만나보지도 않는데 왜 날 싫어해? 했더니 너 차가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자 뚜벅이 싫어해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열받아 가지고 제 마음속에 항상 내가 꿈꿨던 게 뭐냐면 '나 결혼 안 해 이씨. 그다음에 여자 소개팅 안 받아. 그다음에 내가 백만장자 되면 결혼한다.' 막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술집 이런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콜드를 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내가 재력가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뉴스킨도 비즈니스도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 봐서 내가 100 명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얼만큼 남고 얼만큼 떠나고 LOI 몇 명 들어갔고 ARO가 몇 명이 됐고 재초대가 몇 명이 됐고 소비자가 몇 명이 됐는지 이 통계가 나오면 루비 목표 '아 이것뿐만 아니라 내 몇 년 뒤 몇 개월 뒤 내 모습을 정확히 그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처음에 루비, 팀멜리트 하나도 떨리지 않는 이유는 그런 통계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 통계를 먼저 사장님들이 잡아버리면요. 사장님들이 몇 개월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전 정확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가슴 떨리는 어떤 핀 목표, 소득의 목표, 그룹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든 게 2363이라는 공식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기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뉴스킨을 하기 전에요. 사장님들 우린 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직업군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틀 안에 우리가 굳어져 있죠. 저는 주얼리를 했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됐고 만들어야 됐고 오차 범위가 있으면 안 되고 정밀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제가 맞춰져 있었던 사람인데 뉴스킨에 왔을 때는 이런 콘 모형이 아니라 비행기 모양 이런 어떤 형태를 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컵으로 굳어져 가지고 계속 제가 이왕 굳어졌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비행기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가는 스폰서도 힘들고요. 다듬어져 가는 자기 자신도 힘들 거예요. 그럼 차라리 어떤 상태가 좋냐면요. 초심으로 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전혀 다른 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면요. 그 위치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요. 너무 힘든 사람 나 많이 봤어요. 그 위치를 내려놓으면요. 그 위치까지 갔었던 좋은 성공의 태도와 좋은 습관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어떤 틀 안에 굳어진 채 오니까요. 뭔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이런 분들 뉴스킨 1-2년 지났는데 아직 조직 못 만들고 있고 아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오늘 제 강의 듣고요. 사장님 1-2년 지났는데도 아직 조직 못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또 잘못된 걸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 다 그냥 집어치우고 다시 유연성 있게 다시 이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공한 스폰서 이야기를 듣고 완벽하게 흡수해 버리고 가져가신다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빠르게 저는 조직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63 전략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2명씩 만나서 30일을 만나면 60명을 만날 수 있지만 그 60명을 다 만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아니 한 30명 정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럼 30명을 만날 때 실력 있는 스폰서랑 들어가서 2대1 미팅을 한다면 몇 명이나 남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10명 이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최악으로 3명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2명 만나서 30일을 만나서 60명 중에 3명을 만나면 3명이 남는다. 그래서 2363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토대로 한 달 동안 사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신규 2명을 찾고 뭐 콜드를 하든 인스타를 가지고 하든 지인을 가지고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루에 2명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2363을 가리키면 두 번째 달 16명의 가망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6명을 또 2363을 가리키면
세 번째 달 64명이 나오는데 정말 세 번째 달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나와봤자 아직 훈련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다 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뉴스키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었던 것뿐이지 64명의 가만 명단이 나와가지고 사장님들이 우주 끝까지 만약에 후원하고 다닌다 그러면요. 그동안 있었던 불면증이 다 없어집니다. 이거 코티트롤 있죠? 요거 안 먹어도 없어져요. 자, 뉴스키는요. 약속이 많으면 장땡이에요. 뉴스키는요. 만날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말 바쁘면요. 파마넥스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근데요. 만날 사람이 없는데 혼자 집구석에서 파마넥스 전 제품 다 먹어봤자 코로나 걸릴 거예요. 뭐냐면 감기 걸릴 그 사람한테 희한하게 뭔 병이든 잡병이든 그 사람한테 다 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건 제가 만든 이 어록이에요. 기억하세요. 약속이 많으면 10원도 안 먹어도 건강하고 약속이 없으면 1000만원치를 먹어도 아프다. 이건 사장님들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가지고 계실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3개월 동안 사장님들 제발 부탁인데요. 뉴스킨 6라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3개월 동안 모든 라인을 다 뽑아내십시오. 그 다음에 예전에는 LOI, Q1, Q2 3개월 동안 훈련시켜야 됐지만 지금은 6달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초집중해서 만든 명단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대리점을 만들겠다. 건강한 대리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시면 돼요. 그럼 9개월 뒤에 오늘 내 강의를 들었던 이 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억대 연봉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무조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개월만 집중하면요. 사장님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네트워크 시간이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할 일 하지 않고 커피 먹고 웃다 떠들면요. 일 안 하면 또 말일 12번 맞이하면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가요. 아, 좀 해볼까 하다가 1년 지나가고요.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2년 지나갔고요. 아, 왜 그때 제대로 안 했을까 하다가 3년 지나가요. 왜 그렇게 지나갑니까? 뉴스킨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루 밀리지 않고 해가지고요. 결과 내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결심 이거 하다가요. 몇 년 지나가서 우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떠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십니까? 사장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요. 9개월 만에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앞으로 더 심각한 것들이 올 수도 있는데 사장님 개인을 지킬 수 있는 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반드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군대 들어갔다 와도 2년 없어요. 여성분들 수능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100일 전에는 공부해요. 100일 전에는. 사장님 뉴스킨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100일 남았다고 생각하고 좀 해봐요. 100일 지나면요. 인생 바뀔 수 있다라니까 이게. 이게요. 쇼도 플랜 책처럼 1+1은 2, 2는 4, 4는 8 이거 아닌 거 이제 알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공식 그거 없어요. 1+1은 0이 될 수 있고 2+2는 0이 될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0이 죽을 때까지 0이야. 근데요. 정신 차리면요. 1+1은요. 2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게 비즈니스더라고요 이게. 그 사장님들은요. 9개월 만에요. 1000명의 그룹을 만들든 100명의 그룹을 만들든 64명의 그룹을 만들든 사장님들이 정신 차리는 게 신제품의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밀어붙여 가지고 최고의 억대 연봉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 남자 한 명 얻기 위해서요. 수많은 거절을 받았어요. 제가요. 내가 뭐 댓글만 달면요. 이 친구가 열받게 뭐 보란 듯이 내 밑에는 댓글을 안 달고 다른 사람 밑에는 다 댓글 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될 때까지 달았어요. 한 6번째, 7번째 하니까 댓글 드디어 응답하더라고요. 아, 대체 그게 뭐니? 그럼 내가 톡번호 달라고 했어요. 톡번호를 주더라고요. 톡번호를 받고 제가 이제 톡으로 연결해서 이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데모하고 초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또 이 사건 얘기하다 또 밤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팀으로 합류가 됐고 지금 저한테 큰 리더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 뛸 때 제 바인더예요. 뭐
이 정도로 사장님들은 해 보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투명하게 제가 공지를 지금 공개를 하는 거예요. 파란색이 시스템, 보라색이 후원, 핑크색이 리크루팅, 오렌지색이 데몬스트레이션, 노란색 개인 시간, 초록 색깔이 리크루팅 하기 전 단계인 그 인맥 관리 이런 거잖아요. 제 개인 시간이 뭐 있으면 교회에 빼놓고 식사할 시간 빼놓고는 아예 없습니다. 빼곡히 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 있을 때요. 가장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내일 또 만날 사람이 있을 때 갈바닉 하겠어요? 영영 만날 사람이 없을 때 갈바닉 하겠어요? 내일 만날 사람이 있으면요, 사장님들이요, 몸매 관리도 더 잘 돼요. 왜 만날 사람이 많고 보여줄 게 많은데, 내가 매장인데, 내가 관리 안 하겠냐는 거예요. 나인코어를 진짜 하고 싶으면 약속 많이 만들어보세요. 나인코어 절로 돼요, 절로 돼요. 나인코어 중에서도요, 첫 번째 매니아를 만든다, 두 번째 15명, 20명 고객을 만난다, 세 번째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쇼더 플랜을 한다. 요 세 가지가요. 진짜 되지 않는데요. 밑에 있는 책을 읽는다, 팀워크를 배운다. 이거 정말 의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만날 사람 많으면요. 그 밑에 있는 거 저절로 해결돼요. 좋은 사람이 된다. 저절로 좋은 사람 돼요. 그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난 줄 아세요? 자기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왔으면요. 6개월, 3개월, 한 달 안에 무조건 자기 파트너 만들어 보세요. 자세 태도가요. 갑자기 달라져요.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시죠? 선녀가 왜 다시 나무꾼을 찾아온 줄 아세요? 임신해서. 자식이 있어서 온 거예요. 파트너가 있어서 온 거예요. 선녀가 파트너 없었으면 나무꾼 찾으러 안 왔다니까. 사장님 무조건 파트너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놀라울 힘이 생겨요. 놀라울 힘이 생겨요. 제가 보니까요. 뉴스킨 하다 보니까요. 고속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갔던 사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80% 90%고요. 스타들이 있어 스타. 스타들이요 10% 20% 미만이에요. 자 스타 이렇게 쫙 올라갔죠. 이 사람들이 계속 고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가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가다가요 타이밍 맞을 때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것과 계속 이렇게 가서 이때 느껴졌던 역경지수 힘듦은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걸 역경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먼저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때 못 버티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때 갔다가 못 버텨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버티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버티든 포기하지 않는 전제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사업은 이 나이키 사업이에요. 이 그림을 그려보니 나이키 사업이에요. 그래서 뉴스키는 이 나이키 사업이다. just do it. 그냥 지금 그냥 하면 돼요. 막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과 결과가 너무 다른 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빨리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설거지하면서도 느낀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아니에요. 이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찾아온 건데 제가 그거예요. 제가 카레를 먹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어떻게 배불러요.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처져요. 처지니까 어떻게 돼요. 1시간 있다 치워야지. 2시간 있다 치워야지. 내일 치워야지. 내일 모레 치워야지. 이러면서요. 이제 설거지하러 가서 이제 닦으려고 하면요. 이 때가 그냥 껴가지고 이 카레때가 껴가지고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세제를요. 한 번 하면 될 거 5번, 6번 짜는 거야. 돈은 돈대로 나가. 힘은 힘대로 들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비즈니스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오늘 할래 내일로 미루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사장님들. 제발 부탁인데, 오늘 하루 주무실 때요. 속마음으로요, 진인사 대처하면,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내 할 일 다 하고 자는데,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복을 나한테 먼저 줄지어다. 이런 마음 갖고 편안하게 불면증 없이 주무시길 바래요. 근데 잘 때 오늘 할 일 안 해봐요. 불면증 생겨요. 이러면 되는 거, 되는 겸, 안 되는 겸, 이러면서요. 생각하다가 새벽 2시, 3시, 또 다음에 또 일정이 있어서 또 나가는데 시스템 늦어. 뭐, 악순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할 일 다 끝나면요.
누우면 바로 자요. 누우면 바로. 일어나면 바로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져, 건강해져. 이런 어떤 선순환을 타시길 바라고요. 신제품의 기회는요 뭐냐면요. 제품 하나하나당 파트너 한 명이라고 하고 전달하세요. 저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전달한 적이 있어요. 아 많이 전달해서 돈 벌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많이 전달해서 돈 버는 것보다 한 명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2년 뒤에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조직 리더가 될 사람들을 찾는 거, 이게 신제품이 사장님들한테 주는 최고의 기회예요. 제가 예전에 바디갈반이 이렇게 나왔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한 제품인데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지? 그러면 어디에 전달하면 파급적으로 전달이 될까 해서 성형외과를 찾아가자 하면서 성형외과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많어? 어? 야, 진짜 더럽게 많은데 이거 찾는 원장도 있을 것이다 하고 무작정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자꾸 나가라는 거야. 정말 열받아서 이제는 그냥 나오지 않겠다면서 제가 나가라 갈 때마다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원장님, 저 식사를 하시더라도 30분 투자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왔는데 듣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듣고 대박 날 수도 있는데 그 30분을 왜 투자 안 하세요? 저 오늘 투자 안 했죠? 옆에 성형외과 있는 거 아시죠? 저 거기 원장님한테 미팅 또 들어갈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요. 옆에 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거 바디 갈반이 이거 들어가지고 전복되는 순간요, 여기 있는 소비자, 여기 있는 경쟁력 다 뺏길 줄 아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막 갔어. 했더니 아씨, 또 남 주기는 아깝잖아. 잠깐 들어오래. 어? 아이 감사합니다. 또 들어가고 30분 동안 데모스트레이션하고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성형외과에서 이제 받아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제 파트너 한 명이 저번 달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고, 자기 이하로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랠리에 3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사장님은 어떤 신제품을 준비하실 겁니까? 자꾸 팔다가 끝나게 신제품 LTO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한테 전달하더라도 그 사람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되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요건 사장님이 스스로 생각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부스터 한 명당 한 명이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달하시길 바라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관리 잘 하시길 바래요. 핸드폰도 우리가 충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10%, 20%, 30%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하죠. 사장님들도 시스템 가까이 하십시오. 멀리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요. 사장님 자신도요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사장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에너지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맥주 봤을 때 사장님 왼쪽이 맛있어 보여요? 오른쪽이 맛있어 보여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그럼 거품이 껴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LTO 이거 거품이 너무 많이 껴요. 제가 한마디 해요. 괜찮아요. 거품이 다 빠지면 본질은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품은요 참 이야기도 맛있게 하고요. 맥주도 맛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참 윤택하게 합니다. 거품 두려워서 맥주 못 드시지 마시고요. 거품을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훈련받기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축구장에 가면 방청객이 돈을 벌어요. 선수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방청객이 훈련을 받아요. 선수들이 훈련 받아요. 뭐냐면요, 사장님들 지금 뭔가 방청객 같고 뭔가 재밌으면요 돈 쓰고 있는 뉴스킨 할 가망성이 있다. 훈련받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을 훈련받고 재정을 훈련받고 실력을 훈련받아서 사장님들이 반드시 돈 벌 수 있는 패턴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루패스라는 걸 배웠어요. 스루패스가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항상 못했던 건 뭐냐면요. 어떤 패스였냐면 저 하얀색 있는 선수가 그 밑에 있는 하얀색 선수한테 패스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비수들한테 뺏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측 패스라고 스루 패스라고요. 서로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동료에 동지애가 있으면요. 눈빛만 봐서 앞으로 찔러 주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수비수들은 저런 스루 패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측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인 건 뭐냐면 많은 훈련과 어떤 스폰서와의 교류와 형제 라인의 교류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한순간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와의 정말 많은 호흡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패스, 그런 멋진 비즈니스를 사장님들이 하시길 바라고요. 독사잖아요. 물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독사입니까? 독이 있으니까 독사잖아요. 독사가 물렸으면 퍼집니다. 그럼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 가지고 손실을 적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이 더 퍼져 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사장님들은요. 오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요. 별로 좋지 않는 거 계속 '아 이거 안 좋은데.' 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데 생각하시면 바로 잘라 버리시고 안 좋은데 하면 바로